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꼭 알아야 할 투자의 기본 원칙,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 단기 급등 후에 조정이 찾아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면은 더더욱 지금 시장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 원칙,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투자,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투자를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가격이 높아질 만한 것을 사고 그 가치 또는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어떤 특정 자산을 구매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투자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이런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는 주식에 투자를 하기가 힘든 법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일 때 투자자가 극도로 줄어들고 시장이 얼어붙는 것,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겠죠. 항상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돼야지 투자가 활성화되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되는 곳에 투자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인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요즘 시장,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단기적으로라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된다면, 자, 매수세가 몰려들 수 있고 갑작스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아무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인 용무로 지방에 좀 다녀왔습니다. 자, 저는 지방에 어디를 갈 때면 습관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곤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땅값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동네가 보이길래 그 동네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쌀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값이 저렴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 신축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자, 신축 아파트는 평당 800만 원대의 신축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구축 아파트는 무려 평당 17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 밀집 지역조차도 평당 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지명을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글자를 좀 다 지워놨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게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또 기분 나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지역명은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시골 깡촌이라서 집값이 이렇게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이 지역은 2019년 기준으로 인구가 무려 40만이나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그 도시의 변두리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시내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다는 것,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시골 깡촌은 아니었다는 건데, 그런 시골 깡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만 원밖에 안 하는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집값 정말 싸구나, 줍줍하면 되겠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그런가? 현실은 그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가격이 싼 데는 싼 이유가 다 있다. 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세가 더 없고, 자,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자, 사람들은 집값을 낮춰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은 왜 이렇게 거래도 적고 집값도 낮은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와 또 대조적으로 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방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평당 1억 원 이상 아파트 3년 새 거래 30배 이상 늘었다. 좀 전에는 평당 200만 원도 안 되는 아파트들 거래도 사실상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회를 해본 결과 자,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데 평당 1억이 웬 말이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자, GTX발 상록수역 일대 2억 껑충. 자, 안산 지역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에 2억이나 껑충 뛰었다 이런 이야기. 자, GTX가 도화선대나 고양 일주일 새 2억 넘게 급등. GTX 플러스 3기 신도시 올라탄 남양주 2, 3억씩 껑충. 그 다음에 GTX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구 신도시 2억, 그리고 4호선 연장 급행화 진접 아파트값 2억 껑충, 2억씩 껑충껑충 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평당 1억 아파트 교통 호재가 나오면서 2, 3억씩 껑충 뛰는 아파트 가격. 자, 어디는 평당 200에도 매매가 드물고 어디는 1, 2억씩 가격이 급등을 해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물론 과열이다, 투기꾼들의 장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것은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는 무엇인가? 바로 가격을 움직이는 것, 가격을 높이는 것. 바로 가격 상승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현실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 좀 전에 오르는 곳이 있었고 어떤 곳은 떨어지고 나서 안 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평당 200만 원짜리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이 떨어진 이후에 오르지 않고 있었고, 그런데 어떤 지역들은 일주일 새 2, 3억씩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곳은 왜 오르는가? 자, 그러면은 명확하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통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편의 시설 등 소위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호재가 어떤 의미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현재 진행형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확정이 된다는 것은 이제 미래에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현실이 되겠죠. 물론 시간은 좀 더 지연될 수 있지만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골 깡촌에 개발 호재가 나오고 개발이 되면 땅값, 집값이 올라갑니다. 다 비슷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땅의 활용도, 즉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집값,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기 신도시들 저 멀리 지어졌는데도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프라가 건설되고 자, 땅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처를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론 주식과 부동산의 기본적인 속성이 조금 차이 날 뿐이죠.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기업은 성장할 기업이고 미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기업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미래가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가? 결국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성장이 이루어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어딘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기업이 어디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단기적인 성과를 쫓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든든할 수가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유동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핵심 산업의 주도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론되는 기업들의 주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 계속해서 주가는 오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복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업도 알고 보니까 미래 성장 산업에 발을 담그고 있었네. 그렇다면 나중에 더 성장할 여지가 있네. 이익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네. 핵심 기업으로 거듭날 여지가 있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급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목할 만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어떤 사례가 있나? 자, 제가 2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사실 이것들은 제가 카페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언급을 했던 기업들인데,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음식료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패키징 1위, 여기서는 과자, 음식료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음식료 시장 포장 1위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2차 전지 부품 시장에 진출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알루미늄 포장지,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기술이 좋은데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2차 전지용 양극박 소재인 카본 코팅 알루미늄 박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3개월 동안 2배 넘게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대환유화는 어떤 기업이냐? 자, 대환유화 같은 경우는 화학기업입니다. 롯데케미칼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기업인데, 자,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거의 9월 달까지 주가가 횡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왜 급등을 하게 됐냐? 자, 이 대한유화가 영위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사업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주 대한유화 주가 쑥 하면서 10월 15일 날 나온 뉴스 기사고요. 주가 상승은 9월 중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자, 쑥쑥 크는 2차 전지 분리막 시장. 자, 배터리 경쟁 불붙었다 하면서 대환유화, 자, HDP 생산 확대를 했다. 대환유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폴리에틸렌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거의 탑 수준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환유화가 바로 이 폴리에틸렌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분리막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업이 재평가되고 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환유화와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느냐? 부동산에 비유하자면은 맹지 부동산의 길이 뚫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맹지 부동산은 길이 없기 때문에 매우 싼 값에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시에서 도로를 건설해 주기로 했다. 자, 그러면서 도로가 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2차 전지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미래의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고속도로라는 게 쭉 있습니다. 아주 길이 잘 빵빵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Way to the Future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첨보, LNF 같은 기업들은 이 고속도로 길가에 자리해가지고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 고속도로 위를 질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대한유화나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멀찌감치서 자, 이렇게 그냥 길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화학기업인데 화학 업황이 좋아지면서 2차 전지 고속도로 여기에 샛길 하나를 연결해가지고 겨우 사람 하나 걸어 다닐 길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맹지에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앞선 뉴스 기사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이 대환유화가 영위하고 있던 고밀도 폴리에틸렌 사업이 2차 전지 분리막 사업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걸로 평가받으면서 길이 뻥 뚫렸죠. 길이 확장돼서 넓혀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사업부가 있었는데 알루미늄 사업부에서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2차 전지 양극박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서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도 2차 전지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뻥 뚫리면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맹지에 있던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자, 각광을 받는, 재평가받는 그런 시장인데, 재평가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지만, 자, 어느 순간 재평가, 부동산이 재평가받으면서 미래에 아주 가치 있는 기업, 가치 있는 땅이 될 거다. 자, 길까지 뚫렸다. 이러니까 주가, 가격이 마구잡이로 오르는 거겠죠. 결론입니다.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기업, 땅의 가치가 높아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뒤따라가는 투자를 하지 말고 지금 너무 급등했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 모순되는 말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뒤따라가지 말라는 말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 계좌는 녹아낼 뿐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급등했다고,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진 것 같다고, 며칠 전에 비해서 30%, 40%, 50%가 올랐다고, 그렇다고 해서 안 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이 저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그랬죠. 2배 올랐다고 안 샀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 있었죠. 2배 올랐을 때 샀어도 최소한 2배 이상은 다 먹었다는 겁니다.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계속 오르길래 덜컥 샀더니 내가 산 날부터 떨어져요. 어쩌죠?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내가 산 기업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기업인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다면 매도하는 게 마음 편할지도 모릅니다. 단기 급등 후에는 언제나 과열이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 노선 신설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1, 2억씩 그냥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사실상 거의 거래도 없고 가격도 거의 유지되거나 그런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지하철 개통될 때쯤에서 기사가 또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격이 급등하고, 개통하면은 또 급등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또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무한대로 계속 급등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휴식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식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 끈기도 있는데, 주식은 또 조금 그렇지 못하다는 게 있죠.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급등에는 언제나 과열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